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균형의 목소리도 스며 있는데요. 여기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인 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기업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극대화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이 과정 안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제주의 미래를 만들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에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도민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활동으로 확장시키고 이것들을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큼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제주의 자연. 그리고 훼손되는 자연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사라지는 걸 다시 살리고 꺼져가는 걸 다시 밝히는 노력들이 제주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숨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하례마을에 위치한 감귤 체험 농장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 역시 감귤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데요. 고품질 감귤 생산의 방법은 바로 타이백 농법. 감귤 당도 양상은 잡아주지만 잡지 못하는 고민이 있답니다. 귤을 생산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거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타이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천평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단순히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나중에 처리 비용이 계속 단가가 매년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거 후 폐기되는 타이백은 제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걱정을 해결해줄 고마운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힐코퍼레이션 하례감귤농장 화이팅! 바로 타이백을 화이팅!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면서 환경,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이미 가벼운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방수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백 소재를 이렇게 개인 단위나 아니면은 디자이너 브랜드 레벨에서 이걸 만들어서 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버려진 타이백이 너무나 많고 특히 제주에 그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재를 업사이클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짠! 타이백의 재탄생을 소개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텐트인데요. 가볍고 질긴 타이백의 특성을 활용해 경량 텐트를 제작합니다. 농장주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은 이렇게 양질의 소재를 확보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윈윈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귤을 손님들이 따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비닐봉지에다 담아드리거든요. 아무래도 그것도 쓰레기인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런 소재로 하면은 더 감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택배 판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 담아드리면 친구들 선물할 때도 옆집에 선물할 때도 여기 담아드리면 선물용 패키지로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용 패키지. 사실 이 소재를 저희가 수거하고 나서 사용이 또 많이 돼야 이 소재를 더 많이 수거하고 더 이제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니즈가 있는 아이템들을 또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환경적으로 대체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폭이 더 넓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테스트를 위해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타이백으로 만든 경량 텐트의 핵심은 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한 가능하지? 설치와 철수. 더불어 뛰어난 내구성도 빠질 수 없는데요. 여자 혼자서도 피칭이 쉬운 텐트. 혼자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자 혼자 3분 컷. 힘들고 무거운 기존 텐트들의 단점 대신 경량 텐트만의 차별성과 장점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타이백으로 재탄생한 텐트. 환경을 위한 소재 선택이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꼼꼼한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4분 30초 끝? 됐습니다. 5분이라고 하지. 5분이라고. 목표 5분입니다. 가볍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편한 휴대성을 위한 무게 확인과 사용자에 따른 차이까지 체크해 보는데요. 환경도 지키고 소비자들의 만족도 생각하는 노력과 열정 꼭 오래도록 빛을 발하길 바랄게요. 버려지는 것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일, 결국 자연을 되살리는 일과 닿아 있는데요. 생채기난 제주의 땅을 돌보는 특별한 움직임을 만나보겠습니다. 토종 미생물을 우리가 같이 배양해가지고 오름에서 만난 사람들, 굉장히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무슨 일로 이곳에 모이셨나요? 매달 한 번씩 저희는 현장에 있는 자생 이끼와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360여 개의 오름이 분포해 오름 왕국이라 불리는 제주. 하지만 탐방로 훼손, 자연 침식지 발생, 경관과 식생 훼손 등 오름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름을 위한 SOS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할 곳은 여기가 갯물 오름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여기가 완전 다 풀로 뒤덮여가지고 약간 팔 벌리고 뛰어가는 그런 릴스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었는데 지금 목초지로 다 수확이 돼가지고 여기는 사일리지 형태로 이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네거티브 쪽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경작이 계속되면 네거티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양한 좋은 제주도 토종 미생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오름의 생태를 지키기 위해 3가지 단계로 나눠 이뤄지는데요. 우선 식생 조사를 거쳐 토양 샘플링, 식물 성장을 돕는 균 살포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식생 조사팀이 출발했는데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 복원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이끼도 한 곳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 살포하는 거나 배양액 만들 때도 이 필드의 각 사이트에 맞게 걔네들을 배양액을 살포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살포액 안에 자생종도 같이 살포를 하는데 아무 식물 종들을 뿌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 필드에서 잘 자라고 있는 기존의 자생종들도 같이 섞어서 뿌려주면 식생들이 더 빠르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식생 조사는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요? 얘는 투박하고 평범해 보여도 숨어있는 가치들이 엄청난 오름의 식생.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는 법이죠. 식물의 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식물 이름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름을 확인한 후 식물이 촬영된 좌표까지 확인해 저장. 오름 식생과 친해지는 법이 만만치 않죠. 이렇게 꼼꼼한 식생 조사는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석을 위한 샘플링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토양 분석을 했을 때 미생물 군집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성장에 도움되는 균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자연 환경에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으로 알려진 균들을 저희가 이제 살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경과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군집이 분석이 변화가 되었는지 다시 재분석을 통해 이제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과 포자액 등 식생 복원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살포해주면 됩니다. 가장 최종적인 꿈은 제주도의 토양들이 황폐화된 게 한 번에 다 나아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폐화되는 것이 잠깐 멈춰가지고 황폐화된 상태가 중립 상태로라도
멈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희 회사의 모토가 3보 전진 2보 후퇴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2보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3보 전진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토양이 복원되게 하는 게 저희의 현재 최종 목표입니다.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연을 다시 깨우는 일. 회복의 흐름을 에너지와 이어가 볼까요? 자연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현장이 기다립니다. 바로 알리백 캠핑 현장인데요. 알리백은 전 세계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취지를 제주에 맞게 녹여낸 게 바로 알리백 캠핑. 이곳에서는 제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건 바로 이 차량 덕분입니다. 그 차량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이동형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차량입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지금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넘쳐날 때 저희가 이제 IT 솔루션으로 넘쳐나는 전기를 저 차량에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조명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제공한다니 친환경 공연이 따로 없네요. 한켠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부스도 운영 중이었는데요.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면 선물 증정까지.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다음 중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석탄. 룰렛을 돌리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팝콘입니다. 저희가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한 팝콘 기계로 이렇게 팝콘을 직접 튀겨서 맛있게 드세요. 재생에너지로 튀겨낸 팝콘.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연과 멀게 느껴졌던 변화와 기술이 오늘만큼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다양한 기술로 제주 자연을 지키는 일. 그 진심의 기술을 앞으로도 쭉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제주 바다 하면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해녀인데요. 바다라는 환경에 순응하며 끈질기게 꾸려온 생애. 바다에 마음을 내어주며 사는 삶을 더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특별한 변화를 만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아직 인턴 해녀고요. 제가 물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녀 문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해녀를 하기 전부터 이거를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녀분들이 이제 출수하는 장면을 관광객이나 비해녀들이 보게 됐을 때 되게 안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전통성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해녀들의 고무옷은 실용적이지만 제주만의 색을 담았다기엔 역부족. 산업화 시대의 잔재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을 딛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제주만의 고유한 색깔을 담고자 노력했다는데요. 오늘 해녀 삼촌들이 그 특별한 해녀복을 맞춰 입으셨습니다. 이 해녀복의 디테일에는 다 숨은 뜻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100% 미적인 거였는데요. 제가 해녀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눈에 생각보다 띄지 않는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은 무엇일까라고 찾다가 모든 빛을 반사하는 하얀색을 적용을 시켰고, 은색도 테스트를 해본 게 하얀색하고 가장 비슷하게 빛 반사를 하는 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은색이어서 은색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입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지퍼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편의성을 지키려고 해봤고, 거기에다가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옷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깊고 조용한 바다로 물질을 나가는 해녀들. 새로운 해녀복이 빛을 머금고 물속을 부드럽게 가릅니다. 검은 고무옷 대신 바다와 어우러지는 색이 물결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요. 해녀복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녀분들의 반응이겠죠? 물 밖으로 나온 해녀분들에게 실제 착용 소감을 여쭤보는데요. 들어가서 입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입을 때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해보니까 편해요. 물에서 목은 괜찮았죠? 물에 들어있는. 아니 그래도 목은 그래도 쪼이죠? 그래도 목은 아직까지는 흠이에요. 이거는 목은 저희가 다시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조금 느리기만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색깔이 하얀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멀리서도 싹 보이니까. 뚜렷하기는 흰색이 뚜렷한데 더럽기는 이게 안 좋아. 솔로 밀어도 된다는 아이 그래도. 단순히 옷에 그친 디자인이 아닌 세대를 잇는 대화입니다. 해녀의 삶이 더 안전하고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도전과 변화. 바다를 지켜온 해녀의 역사에 새로운 색이 더해져 제주 바다의 풍경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이번에는 견생의 특별한 변화를 만나봅니다. 매년 늘어나는 반려견 수만큼 문화와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음 아픈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유기견 문제. 특히 방치된 마당개에 대한 문제와 인식은 심각한데요. 제주도에 마당개 방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동물단체들도 뭔가를 모색하고 싶긴 한데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그 마당개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한 평 남짓의 불편한 집에서 짧은 목줄에 묶인 채 벗어나지 못하는 개들. 방치된 마당개들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마당개들이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짧아요, 줄이. 1m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여기서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와이어를 한 6m 정도 길게 하고 환경 바운더리를 좀 넓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 플라스틱 집이잖아요. 진짜 뚜껑도 막 날아다니고 애들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튼튼한 나무집으로 잘 만들어서 좋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째 환경 개선 사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물그릇 밥그릇들이 집에서 사용했던 찌그러진 냄비, 또 찌그러진 프라이팬 이런 거 갖고 했었는데 그걸 다 싹 바꿔준 상황이고, 그 입구도 야자멘트로 좀 다 깔아뒀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기분 좋음을 분명히 이제 마당개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치던 녀석들이 어느새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씩 할게요. 가급적이면 냄새도 많이 맡게끔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환경 개선은 다름 아닌 산책. 봉사자들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동네 개들이 너무 묶여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목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개들을 산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보가 얘는 늘 땡겨요, 이렇게. 일단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막 미친 듯이 좋아갖고 날뛰고, 너무 얘가 힘이 좋아서 백구는 힘이 약한데, 그래서 제가 늘 끌려갔어요. 이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아지가 앞으로 쭉 가면 잠시 멈췄다가 네. 뒤로. 일로 와. 그리고 좀 차분해지면 다시 천천히 이동. 가자, 다보. 옳지. 아이고, 다복이, 아유, 예쁘다. 다복이.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 변화에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되게 사나웠어요. 막 짖고 으르렁거리고 숨고, 그래서 성격이 좀 나쁜 게다 생각했는데 지금 되게 착해졌어요. 사람을 봐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가가고, 이것봐, PD님도 좋아하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길어진 목줄만큼 가까워진 마음의 거리. 앞으로 더 많은 생명에게 자유와 따뜻함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그라인더는 다 잘리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한 행사장인데요. 여느 행사장과는 조금 다르다는데 살짝 들여다볼까요? 음악과 플라멩코, 게다가 전시와 독특한 악기 연주까지. 이거 왠지 범상치 않은데요. 저희는 환경예술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 시각, 극작, 음악, 공연 이런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연환경을 주제로 제주 곳곳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예술 소외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필요한 지역,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연 또는 전시, 워크숍을 진행하는 예술인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바다. 하지만 그 이면엔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적인 문제. 색다른 방법으로 그 심각성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예술, 생태미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시각예술 쪽으로 많이들 하는데 거기에 음악, 춤, 다른 장르의 예술도 충분히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장르가 모였을 때 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예술로 재탄생하는 시간.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플라스틱 에덴이고요. 멀리서 보면 이 작품은 아름다워 보이는 해양 패러다이스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이 물건들이 갖고 오는 편리함과 그리고 낮은 비용이 얼마나 그 환경을 파괴한 그 문제를 쉽게 가리는지 보여주려고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을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해양 쓰레기보다는 바닷가에 이제 나뭇가지들을 주로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들이 바다의 기억을 머금 채 다시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그걸 통해서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나뭇가지들을 새가 비상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작품 제목도 비상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탄생한 악기와 연주.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저희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소리로 만들 수 있을까 두드려도 보고 아니면은 뭐 전시를 해보기도 해봤는데 저희가 컴퓨터 연결해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시도를 해보고 이런 형태의 악기가 컴퓨터 연결되면서 진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는 음악 연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만들어낸 악기의 울림이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낸 새로운 리듬, 반가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난 한때 나무였을지 몰라 바람결에 휩쓸까 바람가라 춤을 추었지 넌 한때 새였을지도 몰라 푸르른 저 하늘을 자유롭게 활활 날았지 난 한때 나무였을지도 혹은 새였을지도 모르는 우리. 우리는 자연의 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제주의 건강한 내일은 어쩌면 익숙하고 평범하지만 없어선 안 되는 존재들을 살피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다양한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음식과 이야기로 풀어낸 곳을 찾았습니다. 일명 푸드텔링전. 새롭지만 여전히 낯선 곳에서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음식으로 피어나게 된 여정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는 음식이라는 게 사람과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현재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알게 된 이분들의 재능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멋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오히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 제주도 내 다문화 가정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주 여성들의 언어와 문화적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소외감은 여전히 큰 벽이라고 하는데요. 이주 여성들의 고향의 맛을 살려 구현한 다문화 밀키트는 벽을 넘어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지금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채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 고향에서 조금 좀 쉽게 사람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빠오장豆腐라고 그 채식을 이제 선택했어요. 고향에서 가족들과 먹었을 때 행복을 줬다는 딘티 후엔 씨의 인생 음식 꾸원한. 시아 씨가 소개한 음식은 라압인데요. 재료 준비 과정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는 음식이랍니다. 던웡 씨는 한국에 와서 처음 남편에게 해준 스윗한 음식을 소개했네요. 이처럼 음식에는 그 사람의 기억과 환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고향 음식은 든든한 마음의 힘이 되고 조리를 할 때면 다시 나를 찾게 해줬다는데요. 이 특별한 음식들 안 먹어볼 순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100% 코코넛으로 만드는 거라서 코코넛 이제 치즈처럼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들었어요. 쌈처럼 저는 밥, 그 위에 고기 이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음식 설명과 함께 사연을 알고 먹으니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시회 통해서 우리도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아마 저처럼 잘 할 수 없는데 이 전시회에 오는 분도 우리한테 더 조금 스테레오타입 버리고 조금 춘중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음식으로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시간. 고향 음식뿐만 아니라 위안과 안정을 주는 한국 음식도 궁금한데요. 외국인이라서 뭐 한국에 가족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뭐 아마 외로운 날 설렁탕을 좀 찾으러 가요. 뭐 품 같은 느낌. 행복하고 맛있게 피어나는 제주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주 여성들은 음식을 통해 자립하고 희망을 뿌리내립니다. 저는 음식이 주는 그런 위로, 위안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료했던 하루가 좀 즐거울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6분의 전시 푸드텔러들처럼 자존감과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이주 여성들에게 위안이 되고 제주의 미래에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제주를 삶의 마지막 피난처로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있을 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 가고 끝나고 아르바이트도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 군 진집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 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같은 군민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깊게 돌아본 적이 있나요? 저마다의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긴 오해와 편견 등 다양한 시선을 이해와 소통으로 푸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UN 평화의 날을 기념해서 항상 난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났던 거는 사전에 난민이나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전 노출이 있었던 학생들이 없었던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난민과 다문화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생소함이 가져오는 불안으로 수용과 이해의 폭이 좁아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난민과 다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을 표현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참여형 아트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뒤에는 제주도가 있고 앞에는 혼문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편견 어린 말들을 적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페인트로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지워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마침 이번 연도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됐기도 하고 그리고 UN 평화의 날 메시지가 폭력과 혐오를 멈춰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자는 메시지가 나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동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난민 관련 설문조사는 물론이고 인권 관련 세계 UN 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코너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와 재미를 겸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제주에 함께 산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 제주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의 둥지이자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같이 놀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는 반정도 해봤습니다. 아직은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던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로 시작된 행동과 변화인데요. 제주에 대해 막연했던 난민들이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하게 나의 이름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난민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니 모두가 확실하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주의 오랜 농문화와 수어를 지키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 특별한 기록 프로젝트가 기다립니다. 바로 지역 내 농어르신들과의 인터뷰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수화토요사로 거의 20년 동안 농민분들 만나왔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전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농민분들의 어렸을 때의 삶부터 이제 제가 알았던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농민 청년분들도 우리 제주의 농인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감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좀 되새기고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 농인의 문화도 한국 문화의 일부니까 좀 이러한 작업들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해봤습니다. 기록의 중심에는 등대지기에서 이름을 따온 대프지기 분들이 있는데요. 농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빛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되게 진지한 얘기를 살아온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는 과정이 이제 살아계시는 이제 역사를 본 느낌이라서 되게 좀 뜻깊고 좀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장애라는 장벽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낸 삶의 이야기. 그간 편히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전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생소한 수어들도 수집합니다. 특히 제주어 수어를 발굴해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형태의 수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책에 고아라는 수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고아라는 의미로 딱 단정 지어진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데서 모여서 생활하는 그곳. 그러니까 저희는 번역을 할 때 이곳을 기숙사라고 번역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저희와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가 본인들의 이야기에 녹여서 수화를 하시다 보니까 그 시절의 수화들이 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 손의 언어가 사라지기 직전 그 흔적을 간신히 만날 수 있었던 건데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기억하고 남기는 일, 특별한 소통들이 오래도록 살아 숨쉬길 함께 응원해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이제는 손끝의 기술이 없으면 일상이 불편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디지털의 편리함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은 상황. 커져가는 디지털 격차는 자칫 고립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죠. 그 시작은 스마트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꼼꼼히 가르쳐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 모든 것이 느려지고 또 젊은이들 따라가기 힘드는데 여기 오면은 그걸 배울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교통의 고충을 해결하는 게 목표. 저희 어머니도 사실 택시 부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세요. 근데 어르신들 나이랑 사실 저희 어머니 나이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로 변환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먼저 이제 길 찾기를 해볼 건데요. 부모님께 가르쳐드리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교육. 일상 속 활용도가 높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 먼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신다는 버스 탑승법을 가르쳐드리고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주변 맛집을 알아두면 어르신들 모임에도 유용하시겠죠. 더불어 장소 이동 전 CCTV를 확인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좀 산쪽에 다녀가지고 눈 올 때는 차를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황, 교통 정보 그거 제일 필요한 것 같았고 너무너무 와서 유익하게 많이 알아요. 하지만 알 것 같다가도 금세 휘발되기 쉽상. 스마트폰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쉽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화면이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희는 기차를 뭔가 알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공권을 직접 끊으시고 기차까지 끊으시고 가셨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자식들한테 항상 부탁하신다고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잘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가까워지기 위한 어르신들의 도전. 그 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 속 어르신들은 더 높은 꿈을 꾸는데요.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서 언젠가 제가 세계여행을 떠날 때 제가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앱을 설치하는 것도 많이 알았고 또 예를 들어서 렌트카 빌리는 것도 그렇고 인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상식을 얻어서 거의 이제 자신감이 좀 이제 됐습니다. 얻었습니다. 단절이 아닌 기술로 세대를 잇고 서로의 세상을 밝혀주기 위한 노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내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볼까요? 34년간 미용업에 종사해 오신 사장님. 시대가 바뀌면서 손님 유입의 방법과 길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데요. 미용을 되게 오래 해서 손기술은 느는데 SNS 기술이 전혀 안 느니까 저희 손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들,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아들, 따님들이 전부
SNS로 예약해서 다른 미용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SNS로 예약할 수 있고 제 매장을 젊은 애들이 보고 올 수 있게끔 하고 싶더라고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조성한 양조장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마켓 시장들을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의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업체 운영에 온라인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 하지만 선택이 아닌 생존의 수단인 디지털을 활용하려면 막막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한 디지털 전환 교육. 몰랐던 방법과 정보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익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먹고 싶어서 찾아가면은 개인 사정으로 닫으실 때도 있고 이럴 때에는 그냥 돌아가 봐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저희가 요즘 맵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오늘은 휴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런 거 여쭤보니까 자긴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처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디지털 전환 도와드리는 그런 튜터 모집하고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일이 아닌 것 같아서. 평상시에 제가 뭐 할인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 소상공인 분들이 쉬운 광고 하는 것도 교육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광고를 보낸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멘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사진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되게 막막하잖아요. 처음부터 네. 맨땅에 헤딩하자 이러면은 근데 이 쉬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컨셉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력만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광고를 제작을 해주거든요. 가이드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을 알기에 대학생 튜터들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 준비에 그치지 않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처음 소상공인 채널 첫 교육 때 그 담당 강사분께서 챗GPT 이용하면 좋다고 하셔서 사람들이 딱 그 화면 채널을 볼 때 귀여운 캐릭터를 보면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해서 미리 이미지를 만들고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상품을 더 넓은 세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가장 빠르고 손쉽게 전하는 가게의 명함도 준비했는데요. 되게 설렜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각 채널에 대문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으로 저희 미용실을 좀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가르쳐주고 해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이 매장을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제주 소상공인 전체가 넘어가야 할 단계. 서로 돕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제주의 경제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 청소년들을 만나러 한 IT 기업을 찾았는데요. 직업 선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쇼미더 IT는 2015년부터 저희가 제주도에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IT 분야가 제주도에서는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라는 IT 회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IT의 진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속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숨어 있는지 배웠는데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양면의 기술, IT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가 아이들은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진로에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직군에 저도 많이 준비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생각도 해봤었던 걸로는 개발자만이 아니라 또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다는 거를 저는 아는데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해보는 게 더욱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돼서
사실 회사에서 만드는 IT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요, 개발자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3가지 직업군이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의 맨 앞단에서는요,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자는요, 앞에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본인이 잘하는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개발자라고 말하지만 통역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디자이너의 역할인데요. 디자이너는 당연히 이 서비스가 멋지고 세련되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 서비스의 정체성을 잘 녹여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의 후 학생들은 IT가 개발자에게만 국한된 분야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직업의 생생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사실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는 사실 그것과 관련된 과목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직접 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지를 이제 먼저 선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다양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발견한 가능성. 기술로 이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들이 있어 꿈이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제주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 어디선가 시작된 조용한 변화들이 모여 섬의 내일을 조금씩 밝혀왔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자연을 지키고 다름을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이어질 때 제주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사람도 이 섬의 모든 시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는 지금도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